제가 출산을 했잖아요. 벌써 1년 전이지만.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제가 남자친구랑 태국으로 휴가를 갔어요. 재작년 12월쯤에. 이 휴가지에서 여행은 허세가 아니다 이 영상을 찍었었죠. 태국에 가서 한 3일쯤, 4일쯤 되던 날에 제가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짜잔! 그리고 거기서 애가 생겨버렸네? 이거를 태국에서 네덜란드 돌아오기 바로 전날에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가서 샴페인을 한 잔 딱 마시는데 이 드링크가 왠지 당분간 좀 마지막 드링크가 될 것 같은 거야.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테스트를 딱 해봤는데 2줄이 나온 거예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잘 안 드리는데 네덜란드 돌아오자마자 전화를 드렸어요. 터트려야 됐던 뉴스가 총 4가지가 있었거든요. 탐이 그만뒀다. 이거는 이미 그 당시 한 6개월 정도 지난 뉴스였어요. 근데 아직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퇴사했다 그 말씀을 드렸고, 남자친구랑 약혼했다. 이 약혼자랑 네덜란드를 떠나서 포르투갈로 이민을 간다. 그리고 4번째 제일 큰 거 임신했다. 진짜 어질어질하죠? 4가지 뉴스의 스케일 전부가. 그렇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제 갓 돌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로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는 여태까지 부모한테 케어를 받는 의지를 하는 입장에서 쭉 자라왔잖아요. 그 전적인 케어가 어느 정도 필요가 없어진 다음부터는 그냥 나 스스로만 책임을 지면 됐어요. 그러면서 꽤 재밌는 성인기를 보내죠, 대부분. 인생이 뭐 당연히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래도 내 앞가림만 잘하면 괜찮아. 뭐 인생이 살만해.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꾸려나가면 돼요. 철저히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성인 되고 나서 아이를 갖기 전까지 요때인 것 같아요. 딱 골든 에이지죠. 요즘 남녀 불문하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치열하게 공부하고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좀 맛보려는 시점에 갑자기 아기를 생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네덜란드에 이제 20대 중반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일 좀 할 만하네, 돈 좀 벌리네. 돈이 막 많지는 않았지만 진짜 장고 일일이 신경 써가면서 돈을 안 써도 되는 시점이 온 게 정말 20대 극후반 30 딱 들어섰을 때쯤이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유럽 사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내 건강관리, 피부관리, 몸매 관리 하면서 재미나게 살아. 그 젊음과 인생에서 책임이랄 게 나 자신 외에는 전무한 그런 데서 오는 행복과 여유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니까 좋은 사람들도 더 잘 만나게 되고 일도 뭐 쉽게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화를 자진해서 깬다?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정말 어려운 결정인 것 같아요. 거기다 아기는 이제 낳으면 도로 물릴 수가 없죠. 영원히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로맨틱하기도 하지만 좀 무서운 개념이기도 하죠. 영원히.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턴가 좀 노는 게 시들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가임기 여자로서 슬슬 걱정도 되고, 걱정이 아예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정령, 노산, 고위험군 뭐 이런 거 써져 있는 차트 있잖아요. 나이별로. 거기서 내 나이 찾아보면서 나 이제 노산 아니야?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도 애를 갖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인생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갖고 생기면 생기고 말면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순 없고, 적어도 내가 아기를 가지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한 답은 좀 찾아두고 싶었어요. 제가 만나는 남자도 거기에 대한 답이 이미 확실하게 나와 있기를 바랬고, 그래야 파트너를 고르기도 편하죠. 인생에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그래도 좀 편하지. 저는 사실 아기를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강아지들을 더 좋아했고 20대 유럽 와서 자리 잡느라고 바빴으니까 뭔가 패밀리 플랜 같은 그런 먼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많이 없었어요. 또 제 스스로 가족에 대한 컴플렉스가 워낙 있어가지고 지금도 저희 가족 많이 친하진 않아요. 뭐 돈독하거나 좋은 추억이 엄청 많거나 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내가 아이를 가지면 이 아이한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좋은 가족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좀 크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 때가 무르익으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두루뭉실하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가 이제 슬슬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좀 던져놔 봤어요. 너 아기를 원하니? 이렇게.
근데 이런 질문도 던져놓으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결과론적으로 너 아이 없이 살다 가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답이 결국엔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결론을 내게 됐죠. 아, 나는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인생에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땐 공부 열심히 하고 좀 더 크면 연애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일 시작하면 일 열심히 배우고 몸값도 열심히 올려놓고 그 각각의 단계에 충실하게 살면서 청춘의 맛을 실컷 보고 경험할 것도 놓치지 말고 다 경험을 해야지 인생의 다음 단계를 맞이할 바탕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미련이 안 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각 단계마다 충실하게 살았거든요, 나름. 그래서 아기를 갖는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마음의 준비가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쉽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임신 기간 동안 남들 다 겪는 그런 수준의 불편함만 겪었고 뭐 합병증 이런 것도 없었고 건강하게 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돌아봤을 때 육아보다 임신이 더 힘들었어요. 속에 일단 입덧이 있죠. 그리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 이전엔 자전거 타고 10분이면 휙 가던 거리를 막 20분, 30분씩 걸려서 가. 아니면 위산 때문에 뭐 다리 저림 때문에 그래서 잠을 쭉 못 잔다던가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죠. 이런 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항상 건강했고 평소에 에너지가 좀 넘치던 사람이라서 이런 신체적인 제약이 다른 분들보다 크게 다가왔을 수 있어요. 애 낳기 2, 3주 전쯤이었나? 그때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2m 넘는 아이케아 옷장을 혼자서 3개 뚝딱 조립하고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기동성이 좋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이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임신 자체에 대해서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여자분들 중에 임신은 여자만의 특권이야 막 태동을 느낄 때 너무 축복받은 것 같고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 계세요. 제 친구 중에도 있고 저는 이해 1도 못하겠어요. 정말 내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넘는 산? 이 정도인 거지. 그 산을 넘는 등산 자체가 너무 즐겁고 안 끝났으면 좋겠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결과를 위해서 참고 돌파하는 이런 거였죠. 출산도 저는 솔직히 응급 제왕을 했으니까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진 않아요. 저는 하반신 마취만 했었고 또 응급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절개 흉터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하지만 뭐 수술이니까 제가 이 정도는 아프겠지 생각해둔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아프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낳고서 저는 이제 봉합하는 동안 수술대에 누워있고 아기는 빨리 인큐베이터로 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비닐막 건너로 1초만 보고 바로 안녕했죠. 병원에 3주 동안 있었는데 아기 빨리 퇴원시켜가지고 집에 가서 나 혼자 아기랑 프라이빗하게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거기다 이제 모유수유 하려고 하는데 아기가 너무 작고 힘도 없어가지고 직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유축을 해야 되는데 유축을 정말 매 2시간 간격으로 24시간 풀가동이에요. 그러니까 12번을 하는 거죠, 하루에. 가슴 다 드러내고 꽃갈콘 같은 거 끼우고 진짜 젖소처럼 막 젖을 짜내는데 청소하는 아줌마 들어와, 밥 주는 아줌마 들어와, 간호사 선생님 들어와, 의사 선생님, 시어머니까지 막 들어오시니까 자주 유축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가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근데 다들 자연스럽게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새롭게 엄마 된 자의 뉴 노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도 뭐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가슴 빡 이러고 있는데 뭐 아무 일 없는 척. 이게 은근히 이제 정신적 데미지가 있는데 또 사람이 금방 잊어요. 어차피 뭐 죽으면 바스라질 뭐. 아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도 병원밥을 먹게 되잖아요. 외국에서 아기 낳고 임산부한테 주는 밥이 저는 솔직히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거 보면 오바다 약간 이 정도까지 주겠어 했는데 정말 그렇게 주더라고요. 네덜란드도. 하얀 빵에 치즈 한 장, 햄 한 장, 뭐 사과 한 알, 요거트 이런 것들 집에 아기 데리고 와서 이제 본격 육아를 시작한 이후의 소감은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였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할만해요. 임신했을 때 힘들다 이러면 출산이 더 힘들어. 출산하고 힘들다 하면 야 육아가 더 힘들어. 신생아 육아하고 있으니까 애 크면 더 힘들다고 하고 이제는 리사가 기고 뭐 잡고 일어서고 이러는데 아직 말을 못하고 걷지 않는 아기면 육아는 시작도 안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할 때마다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가면 더 힘들어 이러는데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계속 랩업이고 난이도 상승이면 어떡해. 이제 쉬운 구간도 있어야지 사람이 그걸 보고 좀 버티지. 제 경험으로는 임신 힘들어요. 출산 힘들어요. 근데 그 둘은 끝이 있어. 또 버티면 끝이 나. 육아는 끝이 없지만은 내가 듣고 상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기가 좀 클수록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달부터 한 4, 5개월까지는 나도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아기가 우는데 왜 우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달래지지도 않고 아기 못 달래니까 나는 엄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스스로 접해고 하루 종일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아기랑 둘이서 있는 데서 오는 그 고립감도 무시를 못하죠. 근데 그 시기만 지나면 아기가 파악도 좀 되고 다루는 요령도 좀 생겨요. 무엇보다도 아기가 마냥 어리지만 않으니까 진짜 이유 없이 우는 그런 게 확 줄어요.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온 건 아기가 이제 나를 보면서 웃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그런 특정 행동들에 리액션을 한다거나 조금이라도 인간 대 인간의 소통이 생기기 시작하면 재밌어져요. 그 전에는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이 작은 인간의 니즈를 채워주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수유만 빼면은 굳이 내가 아기를 돌보지 않고 생판 남을 데려다가 놔도 이 아기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쓸 것 같은 거야. 하지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서부터는 뭔가 너와 나의 릴레이션십이 빌딩이 되는 기분이에요. 그러면 훨씬 쉽고 재밌어지지. 여기까지가 저의 경험이었고요. 아기가 있는 삶이든 없는 삶이든 장단점은 다 있어요. 뭐가 무조건 낫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이 그렇듯이 아기가 없을 때는 없는 대로 홀가분한 게 좋았지만은 또 아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집이 복잡해서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상황의 이면성이랄까? 결국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에 긍정적인 면에 무게를 더 주고 싶냐 아니면 부정적인 면에 무게를 더 주고 싶냐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기지 받아서 집 사면 빚 생기는 대신에 내 집 생겨서 좋잖아요. 강아지를 입양해도 마찬가지. 손은 더 가는 대신에 이렇게 호준내 맡으면서 껴안고 있을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고 이걸 이제 대출 갚아야 돼서 나 이제 막 퇴사도 못해. 빚만 엄청 많네. 피곤한데 퇴근하고 강아지 산책도 시켜야 되고 나 여행도 맘대로 못 가고 짜증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나의 윈은 없어요. 누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삶인데 이렇게 살면 너무 슬프잖아. 힘든 걸 일부러 뮤트하거나 미화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고 힘든 부분은 어른으로서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대신 삶에 대한 평가 자체는 좀 긍정적인 면 위주로 내리는 게 내 행복과 정신건강을 지키는 특기인 것 같아요. 또 내가 아기를 갖기 전에 성인으로서 내 삶의 질을 측정하던 기준 있죠. 예를 들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율성이라던가 결정권, 여행, 승진, 양질의 네트워크 이런 걸로 아기 이후의 삶을 측정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결핍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분명히 아기가 생기면 제한되는 부분이거든. 아기 이후의 삶은 또 다른 기준으로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이라던가 한 인간이 형성되어가는 그 전 과정을 정말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거 그거 특권이잖아요. 거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의 중요성 이 새로운 가치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이 가치의 쉬프팅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아이를 갖는 정말 첫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보통 잃어버리는 걸 얻는 것보다 좀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잃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지만 얻음보다 상실에 집중된 삶을 살면 그 어떤 변화도 맞이하기가 힘들어요. 변화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거를 상실해내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잖아요.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변화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의 말 너무 듣지 마세요. 인생은 부모님 말씀 포함 남의 말 듣지 말고 진짜 개샹 마이웨이로 살아야 돼. 제가 임신했을 때 쓸데없이 남의 출산 얘기 너무 많이 찾아봤거든요. 무섭잖아요. 모르니까. 30 중반 정도 되면 인생에 뭔가를 처음으로 해보는 게 잘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한 번쯤 해본 것들이고 생판 처음 해보는 건 드문데 임신 출산은 처음이잖아. 겁나니까 이제 유경험자들한테 물어보고 검색도 해보고 이러면서 정보 과잉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보통 부정적인 걸 더 강하게 기억해요. 이거 유명하죠?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출산 경험담을 찾으면 부정적인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보다 훨씬 많아요. 물론 그만큼 어렵고 고통스럽고 한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이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정말 임신, 출산, 육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저는 악몽도 많이 꿨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제가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자진해서 묻지 않는 한 이런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해주지 말라고도 했고 나서서 찾아보는 것도 그만뒀어요. 현실을 왜곡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뭐 알 건 알아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제왕을 하면 장기가 쏟아지는 것 같고 막 배에 불 지르는 것 같고 18 욕 나온다는 18개월? 부터 미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까지 이런 헤비한 조언은 100개 무익이에요. 이거 들어서 뭐해. 괜히 무섭기만 하지. 어쨌든 내가 go through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하고 싶겠어. 그리고 이 모든 건 다 사바사, 에바의 케바케입니다. 모든 힘든 상황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출산이 힘들었으면 애가 순하기도 하고 출산이 쉬웠으면 애가 어렵기도 하고 출산도 신생아 때도 다 힘들었으면 갑자기 토들러 때 괜찮아지기도 하고 크게 보면 결국 인생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같이 비슷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남의 말, 부정적인 얘기들 체리피킹해서 들으면서 지레 겁먹거나 부정적인 그림을 잔뜩 그려두지 말 것,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느꼈던 점들입니다. 그럼 안녕!